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이제 국정감사를 검찰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을 한다. 수원지검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국회의원들 보면은 대개 검사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사위에는. 그러면은 이제 현재 그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지검장 입장에서는 자기 까마득한 선배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분고분하고 이제 그럴 때가 그런 광경이 익숙해 있는데, 한동훈 현상이라는 건 뭐냐?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조계도 선배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법무장관을 한, 그러니까 직전에 법무장관으로서도 선배고 법조계도 선배인 박범계 의원이 코치코치 따지는데 1cm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에 대답을 하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김의겸이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흑석동 상가 25억 투기했다는 게 들통이 나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났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그 사람, 김의겸.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자 출신으로 YS 때 검찰에 출입했는데 그때 서울지검의 모 차장검사가 길다리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라고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건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김의겸 씨가 언론계 후배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달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때는 그 한겨레 신문 기자였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 출입 기자를 몇 년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YS 때라고 하는 걸 보니까 90년대 초반이었겠지요. 그때 92, 3년 그 무렵이었을 텐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네요. 30년 전, 딱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쯤 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30년쯤. 그때 자기가 검찰 출입을 했다 이겁니다. 한 몇 달 했는지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여러분, 기자 사회에서 내가 검찰 출입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이제 우리 감각으로는 한 10년쯤, 미니멈 한 5년 이 정도 해야지 이제 검찰 출입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김의겸이가 그러는 겁니다. 그때 YS 때 서울중앙지검의 한 그 검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개다. 그래서 위에서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30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찌 됐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방 탁 먹습니까? 뒤통수를.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역사적인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역사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발언, 그다음에 황홀한 휘황찬란한 형용사, 그다음에 무조건 호통치기 때리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역사, 민족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검찰이. 김의겸 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검수완박,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정당이 어디죠? 6개 영역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6개 영역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나머지 4개도 다 뺏어가 버리고 2개만 남겨놓은 정당이 어디죠? 더불어민주당인데 그것을 30년 전 YS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니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김의겸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대통령 전용기로 출근했는지 우리 송 지검장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인 이 펀드 사기 사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 있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그에 앞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기 사건 때 그 옵티머스 펀드의 대표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출국했다더라. 뭐 문재인 대통령 부인처럼 그냥 혼자 타고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컨대 대통령이 출국할 때 거기 이제 수행원 비슷하게 타고 나갔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겠지요. 그러자 김의겸 의원이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송경호 지검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송경호 지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의원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면 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갔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서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저희 11시 김광일 쇼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이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될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갑질의식. 책상을 내려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6분 50초쯤 얘기하고 거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는 한 뭐 20초쯤 줘가지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7분쯤 된다고 그러면 6분 동안 이 국회의원이 혼자 떠들면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를 얘기를 마치 사시는 것처럼 떠들어버린 겁니다. 이미 카메라를 타고 전 국민이 보는 영상을 타고 그냥 뉴스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려고 해도 됐고 대답은 됐고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심지어 이런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 송경호 지검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의원께서 혼자 그냥 주어진 시간 다 떠들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카메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검장이 보기엔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일 수 있는 것이 있겠으나 야당 의원들의 존재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 싸우러 오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존재적 한계는 또 뭡니까? 전 대표님, 존재적 한계는 뭘 말합니까? 지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이데거의 뭐 존재와 시간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존재적 한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국회의원도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서로 물어뜯는 그런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피감기관에 가령 이번에 카카오톡 화재 사건으로 뭐 먹통됐던 그런 것처럼 카카오 쪽의 실무자들의 대표라든지 누군가 나오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재 원인이 뭔지, 대비책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카오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카카오톡과 경쟁 관계에 있다든지, 카카오톡에 거기 그 ESS 그 배터리를 설비했던 설비 기사라든지, 제가 만약 거기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면 그 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 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표 부르지 말고 거기에 성남 판교에 SK CNC의 그 뭐 데이터베이스 거기 꾸며놓은 실무 기술 책임자를 부르겠어요. 실무 거기 불이 왜 났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그 시설을 평소에 안전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침 중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급자들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깨알 같지만 매우 중요한 팩트들을 하나씩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거기 관심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존재적 한계랍니다. 존재적 한계. 답답했던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자꾸 사실과 다른 것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시니 제가 답변 과정에서 조금 과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비슷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발언을 해가지고 엉터리 없는 얘기할 때는 그때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하나씩 바로잡는 일을 하되, 이제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냥 제 답변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내 언성이 좀 높아졌다든지 뭐 이러면은 사과를 드리겠다. 이 전략입니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뭐 소속 기관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업인도 나오면 이 전략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혼자 막 떠들 때 가만 놔두지 말고 그때마다 뭐 잘못된, 왜 지나가 버리면 반박할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대답 딱딱딱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쌩 난리를 치면은 끝날 때쯤 뭐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과드리겠다 이러고 끝나는 거 꽤 좋은 전략 같습니다.